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워킹맘이랍니다. 일요일 저녁 9시쯤에 하는 실제 상황을 재구성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저도 제 신혼 시절이 문득 생각이 나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지금은 뭐 옛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잘 살고 있으니 됐지만 전 처제가 성격이 좋아서 저희 집 양반을 데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주위에서도 성격 좋다고 부처님이 따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과거로 돌아가 저는 23살, 신랑은 28살, 남자들은 딱 혈기왕성할 때 신랑을 소개로 만나서 잠깐 연애하고 헤어질 생각이었는데 이게 무슨 콩깍지가 씌었는지 신랑이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신랑이 이것저것 사업을 하고 있어도 돈이 많기도 했고 얼굴도 반반하니 오래 연애를 하게 됐어요.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거창하고 밤에 오픈하는 노래방, 그리고 번화가 쪽에 있는 술집을 운영했는데 수입이 쏠쏠하게 됐어요. 연애를 하고 신랑한테 프로포즈를 받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제가 한 번씩 가게 나가서 카운터도 보고 청소도 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은 신랑이 힘드니까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 일도 그만두고 할 거 없어. 친구들 만나면 돈 쓰고 나오고 이렇게 나가는 게 좋은데 왜 직원들이 불편하대? 아니, 나는 자기가 힘들까봐 그러지. 아니야, 나 괜찮아. 안 그래도 지금 가게 가고 있는 중이야. 오늘은 직원들 저녁 챙겨서 가는 중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떨떠름했던 말이었어요. 매번 그렇게 가게를 도와주는데 유독 여자들 한 무리들이 일주일에 3번씩은 술집에 와서 술 먹고 2번 정도는 노래방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직원이 있나 생각도 들었고 자주 보기도 하니 어느새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23살이었을 때 그 여자들은 아마 21살인가 됐을 거예요. 총 4명이서 몰려다녔는데 올 때마다 서비스도 주고 챙겨줬죠. 한참 술을 마시다가 너희는 남자친구 없어? 저는 얼마 전에 헤어졌고 얘네 셋은 아직 없어요. 하긴 너희 나이 때는 친구들끼리 노는 게 제일이지. 언니는 여기 매니저로 일하는 거예요? 응, 그렇지 뭐 라고 했어요. 신랑이 가게에서는 결혼하고 그랬다고 하면 손님이 끊어지니까 가게에서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그런 줄 알고 대충 저렇게 이야기했죠. 그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게 됐고 제가 손님 관리를 또 하다 보니까 매출도 그전보다 더 많이 늘어서 신랑도 나오지 말란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일한 지 1년이 되어가는 날이었는데 보통은 남편이랑 퇴근을 같이 했어요. 근데 신랑이 요즘 애들이 늦게까지 먹고 해보고 집에 가는 애들이 많아지다 보니 영업시간을 늘려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퇴근 시간이 3시였어요. 번화가 쪽이라 집도 그 근처 아파트로 이사해서 출퇴근하는데 무서운 건 없었어요. 그렇게 영업시간이 길어지고 나서는 혼자 퇴근을 하는 날이 많았고 남편은 날 새서 집에 들어오는 날이 많았죠. 잠이 안 와서 남편한테 언제 퇴근하냐고 물으니 퇴근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말에 데리러 갈까 하다가 뭐하러 힘들게 오냐? 금방 마무리하니까 바로 갈게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잠도 안 오고 해서 가게로 갔죠. 남편은 보이지 않아서 직원한테 물으니 저쪽 룸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룸으로 가니까 친하게 지내던 애들이 신랑하고 있어요. 사장님 아직 정리 안 됐어요? 하니까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뭐 놓고 갔어요? 하고 얼버무린 거더라고요. 분위기가 왠지 좀 싸하기도 했지만 술 때문에 그런 거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고 여자애들은 계산을 하고 가더라고요. 언니 이따 내일 또 올 거예요? 어휴 너네 적당히 와. 저는 언니 보러 오는 거 아닌데 사장 오빠 보러 오는 건데. 야 너 취했어 빨리 가자. 사장님 갈게요 언니 갈게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뭔가 기분이 싸했고 얼마나 잘해줬길래 애가 저렇게 이야기하나 싶었어요. 뭘 잘해줘서 그렇지 하다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신랑은 점점 귀가 시간이 늦기도 했고 부쩍 모임도 많아져서 함께하는 시간이 약 줄어들기 시작했죠. 하루는 아무런 연락이 안 되고 어디 간지도 모르겠고 그냥 애만 탔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기어 들어오더라고요. 찜질방에서 술 먹고 잠들어 버렸다고. 너무 어이가 없고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화만 내고 이렇게 못 산다고 어떻게 외박을 할 수 있으냐면서
그렇게 친구 집으로 저도 뛰어갔는데 그놈이 붙잡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또 가게 갈 시간이 돼서 출근을 했죠. 여느 때와 다르게 일을 하고 있는데 4명의 무리 중 2명만 술을 마시러 왔더라고요. 왜 너에게 이름만 왔어? 그냥요. 언니, 손이 없는데 저희랑 술 한잔 하실래요? 사장님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다른 애가 말하지 말고요. 아니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저는 술을 못 마시니까 애들 술 한잔 따라주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 하니까 서로 이야기를 못 하더라고요. 아무도 먼저 얘기를 못하고 네가 말해, 네가 해 이러길래 뭔데? 금전적인 문제야? 뭐야? 사회생활 문제? 이러니까 사장님하고 결혼하셨죠? 뭐? 어떻게 알았어? 그냥 돌려서 말 안 할게요. 사장님 바람났어요. 제 친구랑 말이에요.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 나에게 진짜 머리에 돌 맞은 것처럼 뻥치더라고요. 너 사장님이 누군지 알아? 형식이 오빠 아니야. 진철이 오빠가 사장님이야. 그래요 언니. 진철이 오빠가 사장님인지 알아요. 형식이 오빠는 그냥 바지 사장이고 진철이 오빠 맞아요. 장난해? 저도 흥분해서 본 성격이 나오기 시작했고 언제부터인지 만날 때 어떻게 만났는지 애들한테 물어보았어요. 만난 지는 6개월 정도 된 것 같고요. 저희도 최근에 알아서 연락도 끊긴 상태이고 저희 말고 미경이는 뭘 알고 있더라고요. 미경이는 형식 오빠랑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잘하는 건지.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는 친구들을 불렀고 여기서 이야기하면 신랑이 아니 그놈이 알게 될 테니 오늘은 먼저 들어간다고 다른 곳에서 이야기를 더 듣기로 했습니다. 내용인즉 6개월 전 그 애들이 수시로 놀러 올 때 남편이 친절하게 잘해줬고 술 취하면 데려다주고 무슨 데이트 땐 그년이 선물도 주고 그래서 남편이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만남을 이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친구가 와 진짜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는데? 그리고 친구 3명도 화가 나서 미치려고 하더라고요. 그중 한 명은 저희 오빠 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반대를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봐라 내가 아니라 했지. 얼굴이 번지르르하게 생겨가지고 내가 사고 한번 칠 것 같다고 했잖아. 뭐야 못났다고 그런 놈을 만나서 하면서 우는데 야 이년아 울 사람은 나다. 어떻게 하지? 라고 했어요. 사람들에게는 별의별 일이 다 있나 봐요. 진짜 저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친구와 그 동생이 하는 말이 현장을 잡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섣불리 나섰다가는 발뺌하면 이도저도 아니니까 모른 척 하라는데 이 사실을 다 앞마당에 그게 되나요? 언니, 저희도 뭐 들리는 것은 바로 말씀드릴게요. 하는데 고맙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창피하다면서 당장 집에 가면 남편놈 얼굴 봐야 하는데 표정 관리도 안 될 것 같고 집에 가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처럼 하려고 정말 많이 애를 썼는데 이놈이 엄마가 아기 이야기 하시더라? 우리도 이제 슬슬 준비해볼까? 하더라고요. 아니 나 아직 어리기도 하고 좀만 있다가 젊을 때 아기 가지면 더 좋대 하는데 진짜 화가 너무 났어요. 속으로 딴 년이랑 바람이나 피는 주제라고 욕을 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어물쩍 넘어갔어요.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언니 저 유진이에요. 아,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유진이가 그년이에요. 그냥 알게 됐어요. 언니, 다른 게 아니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뭐? 우리 오빠랑 만나고 있다고? 알고 있었구나. 오빠가 이야기하래요. 오빠 같은 소리 하네. 니네 친구가 말해주더라. 그건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아직 오빠한테는 말 안 했는데 저요 생리를 안 해요. 저는 전생에 뭐한 사람이었을까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전화 끊어버리고 손 벌벌벌벌 떨면서 친구들까지 소환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저희 부모님까지요. 가게로 말이죠. 뭐 따로 증거가 무슨 필요 있나요? 핸드폰 녹음한 게 그 증거인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양가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직감을 했는지 자기야 지금 가게로 와봐.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엄마 오빠 오셨네? 하니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다 있는 자리에서 휴대폰 통화하고 녹음한 것 그리고 다 틀었습니다. 아까 이게 무슨 말이니? 진철이 이야기니? 박서방 이야기인가?
사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진철이 너 이거 뭐냐? 아니, 아버님, 어머님 잠시만요. 저는 그녀에게 전화를 했어요. 유진씨, 지금 가게로 와줄래요? 이혼도장 찍었으니까 와서 확인하세요. 여보, 이게 무슨 말이야? 저는 더 이상 못 참고 남편한테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오빠 바람 필 거면 곱게 바람만 피지. 집도 절도 없는 애한테 뭐 하는 거야?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어. 5년이 지났어. 다 필요 없고 가게 확장한다고 나한테 가져간 7천만 원 입금하고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오시라고 한 건 제가 전화로 말씀드려도 되지만 전화로 말씀드리면 저부터 잡으실 게 뻔하고 안 믿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모시게 된 거고요. 엄마 아빠 미안해. 나 오빠하고 이혼할게. 그리고 같이 저 집구석에 짐 뺄러 같이 좀 가줘. 그리고 남편을 보고 오빠 집구석에 있는 가전은 다 내가 해왔으니까 다 뺄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곧 손주 보시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제 목소리만 울릴 뿐 아무 말도 없는 정적에 흐를 때 마침 가게에 그년이 오니까 저희 시어머니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그년 머리채를 붙잡고 그냥 부모 불러 하시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부모 불러! 애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니 할머니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유진이 네가 이런 짓을 했어? 하니까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저한테 바람핀 거는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라고 하는데 용서가 되나요? 저 신랑 말 듣고 울고 불고 신랑 머리 잡아채고 뺨 때리고 저희 부모님이 말리시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연신 미안하다고 하시고 그녀는 제 친구들이 데리고 나갔을 때 때리면 경찰서 가니까 말로 반을 죽여놨더라고요. 죄송해요. 저 함부로 다른 여자 만나는 남편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죄송합니다. 딱 이 한마디 하고 저는 친정집에 갔어요. 저희 아빠랑 저 술 한잔하면서 남자가 한 번쯤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당신은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이쯤에 그냥 헤어져 하시는데 그때는 정말 혼란스럽더라고요. 저한테 1호 시작했던 신랑이 다른 데 가서도 저한테 했던 것을 똑같이 하니까 속에서 천불이 나기도 하고 그냥 잠깐 횟가닥 한 건지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하루 1시간 간격으로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내고 집에도 찾아오고 한 3개월 그랬을까요? 저도 서서히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아빠도 이번 한 번은 눈 감아주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땐 아빠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합치게 되었고 한동안은 따로 떨어지는 시간 없이 항상 같이 붙어 다녔고 가게도 결혼했다고 이야기하고 커플 반지, 커플 목걸이, 팔찌 그리고 신발부터 다 똑같은 걸로 맞춰서 신고 그랬던 게 9년이 다 되어가네요. 지금은 32살, 37살 신발도 사면 항상 똑같은 걸로 그리고 아이 2명을 낳고 잘 살고 있답니다. 그녀는 그 후로 동네를 돌아다니지 못해서인지 그녀 친구들하고도 서로 연락이 끊겼다고 하네요. 그 흔한 SNS도 안 해서 소식을 알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딱 한 번은 있을 수 있었던 일. 지금은 추억이라 생각하고 한 번씩 그 이야기 꺼내면 신랑은 또 그 얘기 꺼내냐고 하면서 얼버무려요. 제 속도 모르고 말이죠. 참 그땐 애들이 당돌했어요. 전화되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사는 거지. 사람은 한 번쯤은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이니까 하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과거의 얘기 꼭 꺼내서 이야기하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네요. 남편한테 그 당시 미친놈이었다고. 나한테 잘하고 살아 하고 말하면 충성이라고 귀엽게 대답하는 현재 남편입니다.